안녕하세요.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는 와중에 뚜렷한 현상이 있는데요. 어떤 현상이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싼 건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아니면 아예 저렴한 매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홍대 상권에서 좀 대형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 대형 건물은 누가 샀으며 홍대역 인근으로 해서 많이 상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물이 거래된 사례를 설명하면서 홍대역 인근에 있는 상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고가 건물은 어떤 건물이 매매가 되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대 상권이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10년 전의 모습은 이렇게 지금 건물이 비어있거나 지으려고 하는 땅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면 거의 그 빌딩 숲처럼 빼곡하게 들어와 있죠. 지금 보이는 호텔도 들어와 있고요. 그 10년 전과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합정역으로 가는 이 방향에도 많은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고 있고요. 홍대역 주변이 많은 신축 건물들이 지어졌고요. 이 홍대역에서 합정역까지 점점점 신축이 지어지고 강남 테헤란온처럼 빌딩 숲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개인이 대형 건물을, 홍대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을 매매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자, 본 건물이에요. 홍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 건물이에요. 홍대에 한번 오셨던 분들은 다들 보셨을 텐데요. 이 건물을 개인이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 원장님이 매입을 하셨는데요. 본 건물을 862억 정도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가 348평이었는데, 그리고 연면적이 2609평이었습니다. 이거를 평당 약 2억 5천 안 되게끔 거래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근린 상업지역이었고요. 이 건물은 지하 4층부터 11층짜리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이랜드 리테일이 처음에 매입을 했다가 사모펀드한테 팔게 되었고요. 이랜드 리테일이 매입을 해서 이랜드 계열사가 다 들어가 있고, 이번에 개인이 이렇게 큰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님이 법인을 만들어서 매입을 하고 이제 신탁 회사로 넘겨서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이 건물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2003년 6월에 이제 주병진 씨가 이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주병진 씨 같은 경우는 홍대 근처에 건물들을 많이 매입을 하시다가 이분은 올해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건물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개인이 이렇게 800억 넘는 건물을 매입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이 얼마 전에 기사에 1000억에 매입을 했다고 나왔는데,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이랜드에서 갖고 있을 때 이제 이랜드가 자산회사에 넘겼을 적에 이 건물하고 여기 있는 주차장 건물도 있었어요. 이 주차장 건물도 있었는데, 지금 매입하셨던 병원장님은 이 건물, 이 주차장 부지는 매입을 안 하고 단지 그냥 홍대역에 나오는 본 건물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에 1000억으로 매입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본 건물만 매입을 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돈이 많나 봐요. 특히 이제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분들이 거의 이제 큰 손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홍대역 그 인근에 지금 이 토로스 빌딩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본 건물이에요. 그 홍대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여기 있는 이 건물인데, 본 건물은 대지가 285평이었고요. 연면적이 1916평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3억 1000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예전 모습은 이 사진이었어요. 이제 이 건물을 매입했던 분이 건물 외관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17년에 430억 주고 매입을 했다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 후 89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거의 더블이 넘었죠. 리모델링만 하고서 이렇게 건물을 매매를 했습니다. 거의 460억의 시세 차익을 냈네요. 자, 이제 평당가가 이제 3억이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이제 3억이었는데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건물은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을 했죠. 홍대역 근처는 이제 상업지역인데, 이 상업지역에 21년에 제일 비싸게 된 거래 사례가 있어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엠버서더 호텔을 졌던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사모펀드가 매입을 했어요. 평당 약 5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홍대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건물입니다. 무려 2,430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대지가 477평, 연면적은 5,160평이었고요.
지하 6층에서 지상 18층짜리의 그 호텔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2014년에 480억을 주고 매입을 해서 건물을 호텔로 지은 다음에 2,430억, 무려 한 5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고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개인이 아니라 사모펀드가 매입을 했고요. 현대 사모펀드가 매입을 했는데 이 현대 사모펀드가 다른 사모펀드로 또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 자산운영이라는 사모펀드가 이 호텔을 매각할 계획인데요. 다음 매각 대상자는 이제 KB자산 운영 이 사모펀드가 9월에 매입을 한다고 이 매입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홍대역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4년 5년 전만 해도 홍대역 그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평당 1억 2억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3억 4억, 5억. 그 다음에 KB 이 사모펀드가 이 호텔을 얼마에 매입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렇게 되면 홍대 그 상업적, 홍대역하고 합정역까지 이어져 있는 이 도로가에 있는 건물들은 정말로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역 근처에 있는 건물이 또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 건물은 또 어떤 건물일까요? 홍대역 근처에 있는 이 건물이 이제 매매가 됐어요. 이 본 건물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여기까지는 상업적이지만 이 바로 건너편은 3종 일반 주거지역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8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대지가 169평이었고요. 연면적은 637평. 23년 신축 건물이었는데요. 이 건물이 평당 1,500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건물 외관 한번 보실게요. 자, 본 건물이에요. 대지가 이제 170평 정도였고, 이 건물을 이제 이렇게 지어놔서 입주를 안 하고 공실로 비워둔 상태에서 이제 거래를 했어요. 이 건물은 이 단독 주택 겸 상가 주택이었는데 이 건물을 이제 허물고 신축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120억의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건물 짓는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뭐 대출 이자 비용과 뭐 부대 비용을 해서 80억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 건물이 총 200억이 들었던 거고요. 시세 차익만 무려 80억을 본 건물입니다. 부러우시죠? 본 건물은 이렇게 이제 사거리 코너에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좋고 또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좀 비싸게 팔린 듯 합니다. 바로 그 옆 건물이 작년에 거래가 되는데 얘는 이제 1억 3,300 정도에 거래됐어요. 얘도 같은 3종이었는데 본 건물은 뭐 이제 임차가 맞춰졌던 건물이었고요. 1년이 지났고 또 신축이다 보니 1억 6,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단 수익률이 어떤 분이 매입을 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건물 임대가 나왔을 적엔 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나왔는데 이 건물을 매입했던 분이 사옥으로 쓸지 아니면 수익성 건물로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대 오피스 빌딩 중에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비싸게 거래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거래가 됐는데요. 본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되었어요. 홍대역에서 한 도보로 7분 정도 걸리는 건물이고요. 이 인근은 사무실 밀집 지역이에요. 자, 아만티 호텔 바로 건너편인데 본 건물은 대지가 250평이었고요. 연면적이 563평, 평당 한 7,400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185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건물 외관을 보면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에요. 마포 등심이라는 그 유명한 고깃집이 있었는데 이제 명도가 된 상태고 신축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예요. 본 건물은 홍대역에서 도보로 얘도 한 7, 8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거든요. 본 건물은 대지가 196평이고요. 연면적이 이제 96평. 이제 단독주택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당이 한 6,100에 거래가 되었고 매가는 120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본 건물은 대출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제 생각에는 현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매입을 해서 4억을 빌려고 건물을 매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작년에 얼마에 팔렸냐면 21년 9월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때 이제 이 건물은 그 옆 건물보다 좀 대지가 3평 정도 커요. 근데 135억에 팔렸습니다. 평당 5,200 정도에 팔렸고요. 건물 지금 신축 중인데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 땅 모양을 보면 지었을 적에 빠지는 땅들이 좀 많습니다. 그걸 감안해서도 뭐 홍대에서 4억을 쓸 수 있는 6천 정도에 나오는 땅들이 없기 때문에 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제 4억처럼 짓는 분들이 좀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 홍대에서 이제 100억 이상 거래된 건물 중에 본 건물이 있는데 위치가 주차장 거리 아시죠? 홍대 주차장 거리에 있는 메인 지역에 있는 코너 건물인데요.
본 건물은 대지가 115평이었고 연면적이 287평이었어요. 평당 9,500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시냐고 보면 여기에요. 이제 지도만 보시면 다들 알 거예요. 여기 주차장 거리죠. 주차장 메인 라인이고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 뭐 코로나 전에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 건물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이 지나가는 라인이에요. 이 건물을 매입하셨던 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금 들어가는 길에도 뭐 평당 1억이 넘게 거래가 되었는데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셨던 이 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주차장 길을 레드로드 길로 만들었는데 이게 홍대 상권이 더 발전이 될까 저 또한 의아합니다. 신촌에서도 뭐 차 없는 거리라고 만들어서 했는데 그거 만들어서 더 상권이 망가졌죠. 홍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더 좋을지 한번 추후 관심을 갖고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홍대에서 대형 건물이 거래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즘 부동산 거래가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가의 건물만 거래가 되고 아니면 아예 정말 저렴한 건물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홍대에서 100억 이상의 거래가 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거래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시장이 많이 좋았을 때는 그 메인 라인에 메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 지역, 메인 위치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요. 오피스 지역에 거래된 예를 보면 4억을 쓰려고 하는 분들이 직접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이 그 잘 나오지 않는 지역, 메인 위치에 나와 있는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저렴하게 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